작은 생명체를 통해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촉파리, 유전학을 이용을 해서 노인성 질환, 그리고 이제 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합니다. 이미징 분석 장비를 이용해 I'm Aging 노화를 연구하다.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해 노화 연구에 실마리를 제공한 꿈의 과학자를 만나봅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노화연구지원센터.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분석하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포 한번 봐주시면 오늘은 인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인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세포를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폼셀, 거품 세포를 직접 관찰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는 노화 연구의 1등 공신 이성수 박사입니다. 우리 몸속 동맥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환 동맥경화. 이 질환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지질방울이 가득한 거품세포인데요. 이성수 박사는 이 거품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관찰해 동맥경화의 진행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 홀로토모그래피가 이제 다른 현미경이랑 좀 다른 점은 일반 샘플은 보통 이제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염색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홀로토모그래피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고정 없고 그리고 염색도 없이 바로 이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세포를 직접 관찰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세포 관찰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3차원 홀로토모그래피 현미경. 온도랑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주는 장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내부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온도는 37도씨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5%로 유지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장치 준비까지 모두 마치면 현미경 중앙에 세포 샘플을 장착해 이전엔 정확하게 볼 수 없었던 살아있는 세포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죠. 그렇다면 3차원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은 기존의 이미징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굴절률에 있습니다. 빛을 세포에 투과하면 세포 소기관마다 고유한 굴절률을 보이는데 이것을 각각 형상화해서 3차원 영상을 만드는 것이죠. 공기 중에는 거의 굴절률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1.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포는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되죠. 근데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질방울 같은 경우는 기름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굴절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굴절률에 대한 수치 같은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 홀로토모그래피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그 굴절률의 수치를 우리가 이미징으로 다시 만듭니다. 똑같이. 이성수 박사는 세포 각 기관의 굴절률을 확인해 세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을 발굴해냈습니다. 컨트롤이 훨씬 더 많아야지 우리가 좀 더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는 이 세포 내에서 굉장히 굴절률이 큰 부분, 기름이 형성이 많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동맥경화 질환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얀색으로 표시된 지질방울이 축적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것이 점점 언제 또 줄어드는지까지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정화와 형광 염색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성수 박사는 이 현미경을 통해 전처리 과정 없이 살아있는 세포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세포의 분화 과정과 질량 등을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손흥민이 EPL을 몇 호골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각광을 받았는데 신문에 보면은 사진 한 장 나옵니다. 손흥민 V자 그린 거 하나 아니면 사진 하나 나오는데 정작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골을 어떻게 넣느냐를 궁금해하죠. 누구한테 패스를 받아가지고 손흥민 존에서 넣었다고 하는데 손흥민 존 중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런 걸 궁금해하게 되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있던 현미경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거품세포의 변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약물 투입 후 특정 시간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3차원 홀로토모그래피 현미경은 생명과학 연구와 질병 진단의 틀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분석법을 이용해 이성수 박사는 최근 또 다른 성과를 냈는데요. 통풍의 원인인 이 유릭 애시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염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굴절률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 유릭 애시드 크리스탈을 직접 염색 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진단법을 한번 개발을 해봤어요. 이거 보면은 잘 찍히네. 네, 잘 나옵니다. 네, 이게 화살처럼 딱 해가지고 잘 찍히고 이게 이제 안으로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거를 이제 봐서는. 뾰족한 크리스탈 물질이 세포 내에 침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게 되면서 통풍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죠. 이러한 방법이 이제 질환세포의 기전을 규명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데도 아주 훌륭하게 연구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도 이제 저희 성과가 많이 인정을 받았던 것 같고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감사드리죠. 그날 오후 연구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있을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올해는 그 연구 장비 아카데미를 뭔가 이제 바로 새로운 분석 방법으로 노화 연구의 전환점을 마련한 이성수 박사가 2017년부터 해마다 진행해온 연구 장비 아카데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런 분석 연구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 기술에 대한 성과가 있을 텐데 그걸 공유를 하고 그리고 확산을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 연구자와 장비 담당자들을 초대한 지도 7년째. 그동안 쌓아온 장비 운용과 분석 기술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연구 장비는 3차원 홀로토모그래피 현미경인데요. 이 장비를 이용해 인공장기라 불리는 오가노이드를 관찰하려고 합니다. 찍을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DC에 저희가 이 올가노이드 샘플을 이렇게 준비를 한 건데요. 지금 가운데 여기 좀 하얗게 보이시죠? 지금 굉장히 눈에 보일 정도면 사이즈가 이제 굉장히 큰 건데 이런 경우들은 보통 이제 빛이 산란이 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광학 이미징으로 이제 좋은 이미지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 오가노이드와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세포도 3차원 홀로토모그래피 현미경을 통해서는 입체적이고 정교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따로 형광 염색 없이도 이런 장비를 통해서 세포나 오거나이즈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유용한 것 같고 형광염색으로만 세포를 봐왔는데 이렇게 굴절률을 이용해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장비 운영과 분석법을 발굴해내고 공유하는 것은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이성수 박사는 늘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연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정말로 이 홀로토모그래피라는 기술 자체가 생명과학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런 혁신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진짜 실체로 좀 증명을 해주신 분이세요. 제 장비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소스를 주는 거고 그 소스를 어떻게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그 문제를 푸는 데 적용을 하냐라는 거는 이제 온전히 연구자의 영역인 겁니다. 예. 사실 이성수 박사의 연구는 작은 장비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거는 저희 집 가봅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사준 현미경이에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과학자의 꿈을 가졌다고 거창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래 이 현미경의 원래 박스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 한
풍뎅이가 있죠. 풍뎅이가 있는데 이게 제가 어릴 때 저도 곤충을 좀 좋아했거든요. 한 40년 된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제가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게 더 신기하고요. 연구의 도화선과 마주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아버지가 선물해준 현미경으로 과학적 호기심을 키워온 이성수 박사. 평소 관찰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에 현미경으로 머리카락, 곤충, 양파 껍질 등을 관찰하며 그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슬라이드 위에다가 별의별 거 다 해가지고 해봤죠, 그때. 기억이 양파 껍질은 기본이고 머리카락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보면은 이게 또 가늘다가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딱 써있죠. 목은 세포. 어마어마하게 징그러웠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그래 또 그런 기억도 있고 막 손톱에 이렇게 넣고 때도 잠깐 보고. 아들의 작은 관심도 지나치지 않고 묵묵히 응원해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태산 같은 아버지에게도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IMF도 넘기시고 되게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저 이제 좀 부도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옛날에 실험실에서 막 먹고 자고 한 적도 있었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럼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느낀 거는 뭐 밤새면서 실험하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그냥 하면 되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했죠. 뭐가 떨어져가지고 주우려고 했는데 바닥에 피가 딱딱 한 방울씩 떨어졌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게 뭐지? 그리고 딱 했는데 옷에 이렇게 다 묻은 거예요. 하늘색 옷에. 이제 화장실 가서 그 옷을 이렇게 막 지워 빠는데, 와, 이게 피가 안 지워지더라고요, 옷에서. 진짜, 피가 진짜. 그래가지고 그거를 빨면서 좀, 눈물이 많이 났죠. 지금도 많이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 한순간 힘들어진 자신의 처지보다 장남으로서 집안을 돕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차오르는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큰 시련도 겪어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도가 나고 한 3년이 지난다. 2005년에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실에 24시간이면은 그 중에 8시간은 어머님이, 8시간은 제가, 8시간은 또 제 동생이 하고 막 그렇게 온 가족이 다 또 그렇게 하면서도 했는데, 돌아가시 전에 좀 그런 말 하셨어요. 내가 언제 이 박사라고 불러보냐? 그래가지고, 돌아가시 전에 이 박사 그러면서 한 일주일을 지내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들의 꿈을 지원해 주셨던 아버지에게 떳떳하기 위해 이성수 박사는 늘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그 아버님은 저희 납골당에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 학위 논문이 꽂혀져 있죠. 네. 그래서 제가 학위를 받고 아버님한테 제일 먼저 갖다 드렸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좀 어디서 지켜보고 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아버님한테 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한다라는 결심을 했죠, 사실은. 뭐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었더라고 생각해요. 가자, 오늘은 모종을 심으러 가자. 주말 오후 모종 샀어, 아빠가. 오, 많이 자랐네. 마늘 봐봐. 모처럼 맞은 휴일을 즐기기 위해 두 아들과 함께 집 근처 텃밭을 찾았습니다. 오, 야, 되게 크다, 이거. 되게 크다. 그치? 이곳은 이성수 박사가 2019년 이른 봄부터 가족과 함께 갖고 온 텃밭인데요. 이 산은 이 한세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세밭이라고 했는데, 우연히도 저희 큰애 이름은 한월이, 그리고 한결이, 여기는 한세밭.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마음 가족입니다. 네. 여기 물 좀 뿌려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짬이 날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는 이성수 박사 가족. 첫째가 물을 뿌리면 둘째는 모종을 심고 늘 함께 오다 보니 역할 분담도 척척입니다. 그때 갑자기 구석에 있는 지지대를 챙기는 둘째인데요.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몫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이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막대는 뭐에 쓰는 줄 알아요? 네, 이거는 이 고추가 똑바로 자라게 하도록 도와주는 지지대. 오,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아빠가 가르쳐줬어요. 그럼 여기 있는 작물들도 다 알아요? 뭐 심어놨는지? 대강 알아요. 이거는 무고요? 아, 요게 꽃핀 거? 네, 이게 묵꽃이에요. 이게 묵꽃? 네. 이 하얀색 꽃이 완두꽃이에요. 이게 하얀색 꽃핀 거? 이거는 마늘이고요. 아, 옆에 건 마늘. 이게 마늘 맞아요? 마늘은 여기 네. 끝에가 새로운 잎이 있는데, 근데 대파는 이렇게 아예 잎이 없고 이렇게 뾰족합니다. 팔자로 세워야 돼, 팔자. 이렇듯 이성수 박사가 짬을 내 아이들과 다양한 추억을 쌓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처럼 아이들의 작은 관심에도 귀를 기울여주기 위함이죠. 저는 일단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좀 알고 싶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뭘 싫어하는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거를 좀 서포트를 해주려고 해요. 어린 시절 누구보다 자신의 열정을 응원해주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아버지처럼 아이들이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햇빛과 물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된 이성수 박사의 바람입니다. 위에다 충분히 줘야 돼, 충분히.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 다시 연구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로 자연노화 동물을 사육하고 분양하는 고령동물 생육시설이기도 한데요. 네, 그 광주센터는 저희 연구원 중에서도 저 지역 특화 연구로서 노화 연구를 집중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이런 그림들은 특히 광주센터 안에는 고령동물 생육시설 내부의 모습입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센터는 노화 연구의 필수 소재인 고령동물을 직접 키우고 노인성 질환 관련 연구를 지원해주는 등 노화 연구 특화센터입니다.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치매나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듯이 그런 신경 퇴행성 질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암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인성 질환을 연구 중인 이성수 박사를 따라 들어온 곳은 초파리실인데요. 이번에 저기 드럭 스크리닝 한 거. 사실 그는 25년 전부터 초파리 유전학을 연구해온 초파리 전문가입니다. 초파리를 이용해 노화로 유발되는 질병의 원리와 구조를 규명하며 치료제 개발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죠.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질병 유전자와 약 60% 정도 보존이 돼 있어서 그리고 아주 짧은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연구하기가 편리한 모델 동물입니다. 초파리 크기는 2에서 3mm로 아주 작지만 유전자 개수는 인간의 절반으로 이 중 60%는 인간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으로 초파리는 유전학 연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이곳에도 다양한 질환 유전자를 가진 초파리들이 인큐베이터 안에 살고 있는데요. 초파리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에 관련돼 있는 초파리들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초파리의 그 배아다가 사람의 그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특정한 유전자를 넣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킨슨 디지즈를 유발하는 병인 유전자가 이제 꽤 많은데 파크8이라는 쪽에 휴먼 라크라는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루게릭에 관련돼 있는 초파리입니다. 순천향대에 있는 김기영 교수님과 그리고 한국내연구원에 있는 김영준 박사님하고 굉장히 활발히 공동 연구를 했고 이 결과들은 작년에 저희가 아주 좋은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성수 박사가 연구하는 것은 바로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의 기전을 밝히는 연구인데요. 알츠하이머 발병 유전자가 주입된 초파리를 키우며 그에 따른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들으려는 듯
갑자기 스펀지를 귀에 대는 연구원.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가스통 밸브를 여는데요. 이거는 이산화탄소 가스고요. 초파리를 마취시킬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저 작은 초파리도 마취를 가능한가요? 네, 이산화탄소로 마취가 되고 약간 그 원래 상태랑 비슷하게 해부를 하려고 할 때는 차갑게 해서 마취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산화탄소로 마취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마취를 시킬 수 있습니다. 초파리의 형태 관찰과 암수 구별을 위해 스펀지 구멍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가스로 초파리를 마취시키는 건데요. 아주 작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미세한 압력을 조절해 마취해줘야 합니다. 그 후 건실한 초파리 암수를 골라 새로운 약물과 먹이가 된 시험관으로 옮기는데요. 신기한 건 초파리가 좋아하는 온도인 25도씨보다 18도씨의 서늘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초파리를 키우면 그 수명 주기가 2배로 는다는 사실. 더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죠. 오늘은 알츠하이머를 판단하기 위해 초파리 애벌레의 신경과 근육을 분석하려는데요.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곳의 손상 여부를 관찰해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석법을 통해 이성수 박사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발병 기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0%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아주 고무적이고. 알츠하이머 유무에 따라 신경근 접합부에 과연 어떤 차이가 보일까요? 아주 좋아요. 네. 보시는 그림은 초파리 애벌레, 보통 라바의 신경근 접합부라는 부분입니다. 이 신경하고 근육하고 만나는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그 신경근 접합부는 이것이 한 100개 정도 정량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경근 접합부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죠. 40% 줄어들어 있는데 정상적인 애벌레의 경우 신경이 쭉 늘어나 있고 신경과 근육의 접합 부분이 많은 반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애벌레는 신경과 근육의 접합 부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을 스크리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잘 워킹을 하거나 잘 효율이 좋은 애들은 여기다 이제 먹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 테스트 결과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되고 향후 저희가 이제 전임상으로 가는데 첫 걸음을 뗐다고 볼 수가 있죠. 질병과 생명 연구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작은 영웅 초파리처럼 이성수 박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의 건강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내일을 열기 위해 그의 연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박사님, 감사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너무 멋있는데요? 과학계의 새 이정표를 세운 숨은 영웅이 있습니다. 네, 노화의 비밀을 밝히고 퇴행성 신경질환 개발에 청신호를 켠 과학자. 너무 거창한 말이 많아서 부끄럽습니다. 이 문구에 걸맞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고 인류의 과학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좌우명을 오늘도 어제처럼이라고 적었습니다. 매번 열심히 살자는 뜻이고요. 어제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생활도 오늘도 어제처럼 열심히 살고 그래야지 내일도 열심히 산다는 뜻으로 저희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